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 차를 세차하러 나왔고요. 세차하는 동안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말레이시아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차를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렌트하는 게 나은지,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말레이시아에 장기로 계실 거면 차를 사는 게 낫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최소 3년 이상, 5년 이상 정도는 내가 말레이시아에 스테이를 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차를 사는 게 맞습니다. 차를 사는 게 낫고,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요즘에 많이 이제 대중교통이 발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점은 사실이에요. 한국에 비교했을 때. 특히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차가 많이 막히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감가상각이 워낙 많은 소비재 중에 하나니까, 차는 계약하자마자 차값의 20%는 바로 빠집니다. 그거는 보험료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를 1, 2년, 3년 말레이시아에 있을 계획인데 차를 산다고 하면 손해를 많이 보죠. 차 구입과 동시에 차값 빠지고, 나중에 차를 되팔 때도 개인 거래로 팔면 시세에 따라서 받겠지만,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자기 에포트를 많이 부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매상에 파는데, 그때는 시세보다 5천 링깃에서 많게는 1만 링깃까지로 빠지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나는 차를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를 사면 되고, 좀 경제적인 부분을 좀 따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기로 말레이시아에 스테이 할 계획이면 그냥 차를 렌트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차를 렌트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문 업체, 허가된 업체에서 렌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사고가 생기거나 그럴 때 보험 처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자동차 렌트는 전문 업체에서 렌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에서 렌트를 한다 하더라도 계약서 같은 거를 잘 꼼꼼히 보시고, 보험 처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험 처리가 되는지, 어떤 부분에 커버리지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차를 렌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이제 개인끼리 렌트했다가, 아니면 개인 말만 믿고 서류를 제대로 안 챙기고 서류 같은 거 확인하지 않고 렌트했는데 차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개인 돈으로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려면 꼭 전문 업체에서 렌트를 하시고, 계약서나 서류 같은 거, 보험 커버리지 같은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만약에 보험 커버리지가 계약서에 안 나와 있다거나 그러면 어떤 부분이 커버리지가 되는지를 다 적어 놓으셔서 사인을 다 받으세요. 보험 처리가 된다는 거. 말레이시아는 다 모든 게 문서화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렌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차를 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금 주고 사는 방법, 아니면 론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론은 예전에는 학생 비자인 사람도 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고, 가디언 비자인데 론 받았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제 차 알람이 울리네요. 차를 그래서 현금 주고 사거나 아니면 대출 받아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은행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차 매매상에 가면, 대리점에 가면 이제 대출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예전에는 뭐 학생 비자 가지고 론 받아서 차 산 사람도 있고, 뭐 가전 비자 가지고 와서 론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정확하게 이제 비자가 있고, 이게 뭐 워크퍼밋이 됐던 워크퍼밋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2년 3년 이상 은행에 거래한 내역이 있고, 2년 이상 월급 받은 내역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랑 뭐 이런 서류만 있으면 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인 경우에는. 그래서 론은 최대 7년에서 뭐 9년까지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아직 외국인이 9년 론 받은 사람을 못 봤고요. 제 차는 저도 7년 론을 받아서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살 때, 론으로 살 때는 처음에 이제 초기 다운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정해진 것은 없고, 자기가 뭐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내고, 적게 내면 뭐 적게 내는 한도 내에서 내고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구입할 때 최소 다운 페이먼트 금액은 20%가 스탠다드이긴 해요. 20%, 차값의 2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가 뭐 10만 링깃이다라고 계산하기 쉽게 가정을 하면 최소 2만 링깃 이상은 내야, 초기 납입금 다운 페이먼트로 있나야 나머지 금액을 이제 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사람은 20% 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2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내고 차를 구입한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20%, 뭐 아니면 10%, 아니면 뭐 더 작게 5% 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다운 페이먼트 금액은 뭐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내면 뭐 다달이 내야 되는 분할을 해서 이제 할부금 갚아가는 금액이 커지는 거고,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내면 할부금 금액이 적겠죠. 이거는 뭐 자기 경제 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각 대리점마다 거래하는 은행이 다르고, 또 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거래하는 브런치가 달라요. 그리고 브런치가 다르고 뭐 그렇더라도 그 대리점과 그 은행 사이에 뭐 관계가 더 좋으면 론을 더 잘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자율을 조금 뭐 조정해 주기도 하고, 그거는 뭐 전적으로 내가 차를 사려고 하는 딜러, 차 판매상의 그 사람 재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어떤 대리점이 좋고 어떤 대리점이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고 하는지를 알려면 방법은 그냥 자기가 다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 나라에 평생 살 게 아니니까 떠날 때 되파는 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일본 차를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일본 차가 그나마 가격 방어가 잘 되니까, 그리고 매매도 빨리 되고, 그래서 저도 일본 차를 사게 됐고, 한국 차들은 되게 좋은데 아직 그 말레이시아 마켓에서 그렇게 인식이 일본 차만큼 좋지는 않아요. 물론 그리고 말레이시아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로텍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도로주행세 같은 거겠죠. 이게 차 배기량마다 다르게 부과를 해요. 그래서 제 차 같이 저런 작은 소형차들은 엔진 배기량이 1670 이하는 1년에 뭐 3만원도 안 돼요. 90링깃이고, 1.8 뭐 2000cc는 380링깃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만원 정도, 10만원, 11만원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많이 올라가죠. 자동차는 자기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 종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대리점을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그리고 딜을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먼저 가서 당당하게 나는 차를 타러 온 사람이니까 사러 온 사람 입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뭐 내가 너 이렇게 차를 타면 너 나한테 뭐 해줄래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무 거만하게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잘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가끔 딜러들이 자기가 뭐 실적을 채워야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자기 마진 빼서라도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차를 더 깎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은품 같은 걸 주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근데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자기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하는 시기는 사실 레이시 가장 좋은 기간은 할인라이어 때 그때가 자동차 리베이트나 이런 걸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구입할 때 다운 페이먼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보고 차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할인라이어 때 그때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 할인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베이트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때 구입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자동차를 론으로 구입할 당시에는 아마 MM2H도 될 거예요. MM2H거나 워크퍼밋 말레이시아는 20% 그런데 이것도 협상 가능하고 이자율은 은행마다 다르고 차 종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자 대출 기간마다 또 다릅니다. 그것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차 론으로 구입 시 직장인 경우에 구입 시 구비해야 될 서류는 재직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돼요. 1년 간 넘으면 론이 안 나올 수도 있고 2년 넘으면 좀 안전하고 아무튼 최소한 1년 이상 그리고 멀티내셔널 컴퍼니이면 좀 유리합니다. 흔히 말하는 뭐 대기업, 다국적 기업이면 좀 더 잘 나오고 또 재직증명서도 내야 되고 3개월치 월급 그 명세서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를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팁은 은행에 좀 잔액이 좀 있어야 돼요. 잔고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차를 10만 링깃짜리 사려고 하는데 한 2만 링깃은 다운 페이먼트 내고 나머지 8만을 론을 받으려고 할 때 좀 통장에 그래도 한 2만 링깃 정도 있으면 론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2만 링깃 내고 또 여유로 2만 링깃 있는 거니까 그런 케이스는 론이 잘 나오는데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으면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를 떠날 때 차를 대팔 때는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일본 차가 가장 잘 팔리고 아직까지는 일본 차가 가장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소형차들이 잘 팔립니다. 감가상각도 제일 적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보험사를 결정할 때 그 각 대리점마다 자기네들이 협력하고 있는 협력 보험사가 있어요. 그런데 현지 보험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골치 아파요. 얘네들 일처리도 늦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사고 처리 시 문제가 좀 딜레이 되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좀 일처리가 되게 지연이 많이 돼요. 딜레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차를 처음 살 때는 잘 몰라서 그냥 토요타에서 어레인지 해주는 로컬 보험사를 그냥 했는데 그때 뭐 단순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보험 처리하려고 했더니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원래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일본 보험사로 바꿨는데 그 사고 처리 시 현지 보험사는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본 회사나 다른 외국 회사를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쿄마린을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사고 처리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리고 보험료는 자기가 무사고면 보험 레이스는 계속 떨어집니다. 첫 해 보험 1년 동안 아마 사고가 없으면 다음 해에 보험 레이스 20%인가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무사고 기간이 길어져서 5년이 넘어가면 지금 제가 55%인가? 45%인가? 55%인가? 이렇게 보험료 할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고 안 내시면 보험료도 줄어드니까. 그 장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뭐 40%, 50% 할인을 받고 있는데 내가 차를 바꾸잖아요. 그럼 새 차를 사면 차 값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55% 정도의 차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데 차를 바꿀 때 뭐 20만 링기짜리 차를 살려고 할 때 그 20만 링깃에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 값이. 근데 내가 지금 55% 할인을 받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만 링깃 차의 보험료가 뭐 그냥 만 링깃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는 보험료를 5천 링깃만 내면 되니까 차값이 20만이 아니라 19만 5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NCD 무사고를 유지하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차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세차하는 중에 잠깐 뭐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차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안녕.